경기도에 사는 61세 진미연 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 씨는 4일 전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문자 안에 링크를 눌렀는데 그 즉시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모두 빠져나갔고, 사기꾼들은 진 씨가 이용하는 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을 멋대로 해지해 1억 원을 빼갔습니다. 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4일이 지난 후에야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천에 사는 56세 강숙희 씨는 무려 수십 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받습니다. 강 씨는 2년 전 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깨져 수리를 맡겼다며 지금 문자 보낸 이 번호로 톡을 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어 강 씨가 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은 강 씨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민등록증의 계좌 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 씨는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줬고, 딸을 사칭한 사기꾼은 강 씨에게 링크를 보내 앱도 설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꾼은 이 앱으로 강 씨의 휴대전화를 제어해 은행 및 증권 앱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통해 악성 앱이 깔린다는 사실도, 자식을 가장해 사기꾼들이 연기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기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더더욱 새로운 방식을 매번 고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취준생을 표적으로 화상 면접을 하자며 앱을 깔아 젊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노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30대 금융맨도 사기꾼에 속아 휴대폰에 앱을 깔았다가 3,600만 원을 털리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대출마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더욱이 이런 피해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비대면 대출을 막아주면 좋겠지만 그럴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만약 내가 실수로 악성 앱을 눌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 번이라도 당하면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보안위험 자동 차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안위험 자동 차단이란 인증되지 않은 출처에 앱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보통 문자 안에 있는 URL 링크를 의심 없이 클릭해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이 설치되며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반드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삼성폰을 사용하신다면 설정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에 파란 불이 들어온 상태로 켜두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해두면 의심이 가는 앱 설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켜두었다고 해서 절대 악성 앱을 의심 없이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 설정도 켜두고 악성 앱도 절대 누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중으로 예방을 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는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티즌 코난 앱은 피해자가 범행이 완성될 때까지 속게 만드는 핵심이 되는 휴대폰 원격 제어 악성 앱을 탐지해주는 앱입니다. 삼성폰에서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는 방법은 착한 기린 IT라는 블로그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 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둘째로 이용약관 및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을 입력 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악성 앱을 탐지해 보려면 검사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핸드폰에 따라 탐지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검사가 끝나면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악성 앱 및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된 게 없다는 표시가 뜹니다. 아이폰에도 이와 비슷한 피싱아이즈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폰용 피싱아이즈 설치 및 사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착한 기린 IT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요새는 사기꾼들이 시티즌 코난을 모방한 악성 앱까지 만들어 국내에 유포 중이라고 합니다. 시티즌 코난 앱은 무조건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공식 앱 마켓에서만 다운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금융기관이 문자로 시티즌 코난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 보호나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호나라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URL이 포함된 문자가 스미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상단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고 보호나라를 검색한 후 채널 목록에 보호나라가 나오면 오른쪽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나라 채팅방에서 오른쪽 아래 스미싱 버튼을 눌러 의심스러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사해 채팅방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복사할 때 실수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 문자면 정상, 스미싱 문자면 악성, 확인 중이면 주의라는 안내가 뜨게 됩니다. 주의나 악성인 경우에는 그냥 문자를 삭제해버리고 혹시 모르니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 이중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네 번째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 관련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 진행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도 은행에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해제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소 대출이 필요가 없다면 신청을 반드시 해두고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잠깐 해지했다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다섯 번째는 휴대폰 신규 가입 일괄 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나도 모르는 새 내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는 걸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런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조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중 특히나 후자의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님의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해 비대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조작하고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자기가 썼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장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 등을 기재했고 신용대출 신청서 파일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장인 이름으로까지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매장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와 관련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돈이 들지 않고 각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무심코 악성 앱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약 악성 앱을 누른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악성 앱을 누른 것 같다면 가장 먼저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회사 영업점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는 연중 무휴로 매일 00시 30분에서 2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이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찾아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더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것이니 해지가 번거롭다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이 들면 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조회 서비스를 누르면 경찰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면 아래에 의심이 가는 계좌번호나 핸드폰을 입력해 수상한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제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아직 예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이제는 신상 공개하고 중범죄로 다스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이렇게 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예방해 주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서 잘 방어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며 노후에 한 번이라도 당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